똑같이 만들어주세요. 이런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제 권익을 위해서 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너무 이거 내 얘긴데? 자신이 없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브이로그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시원하게 풀기로 한 가을 시즌 준비하고 있는 거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이게 경제적인 사업 관점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이고 중간에 도파민이 팡팡 터지는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작년에 이 가방을 엄청 잘 들고 다니면서 인스타에 많이 올렸었는데 그 정보도 많이 여쭤봐 주시고 구매하고 싶어요 이런 DM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때 마침 이 유재 사장님이랑 같이 있어가지고 좀 어떻게 할인이 안 될까요? 여쭤봤더니 브랜드 캠페인까지 마련을 해주셔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엄청 파격적인 할인가를 제공을 해주셨어요. 근데 한 달에 이제 제작할 수 있는 물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유튜브에서는 말도 못하고 인스타그램에서만 작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엄청 많이 구매를 해주시고 또 그 기간이 끝난 뒤에도 할인을 열어달라 이런 요청들이 너무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달 전부터 사장님이랑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에 말도 안 되는 그런 할인가를 제공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많이 살 거다라는 약속을 하면 브랜드 입장에서도 공장의 발주를 되게 큰 물량을 평소보다 많이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공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신호잖아요. 그래서 공장에서는 이렇게 수량이 많은 주문이 들어오면 생산 단가를 낮춰서 약간의 할인을 제공을 해주세요. 공장 입장에서는 생산량이 많이 보장되는 큰 건이 들어와서 좋은 거고 브랜드 입장에서는 할인을 많이 드리긴 하지만 그만큼 생산 단가도 낮출 수 있고 또 브랜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좋고 구매를 하신 분들은 생산 단가가 낮아지는 만큼 할인가를 누려볼 수 있으니까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좋고 이런 이벤트를 저희가 기획을 한 건데 이제 다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비슷하게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을 만큼 이전처럼 많은 수량을 저희가 맞출 수가 없고 그만큼 생산 단가를 낮춰서 할인을 넣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유재 브랜드 철칙이 할인은 프리오더 때만 그리고 유저스픽이라는 캠페인에서만 온고잉 제품들은 제품의 할인을 굉장히 제한하는 게 유재를 구매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이런 신뢰 철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컬러를 바꿔보는 건 어떨까? 예를 들어 블랙을 구매하신 분들도 그레이나 브라운 컬러가 나오면 재구매가 가능하니까 수량을 좀 더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할인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컬러를 바꾸게 되면 재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매끈매끈한 방수 재질이어서 검은색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여러모로의 어려운 점이 많아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차라리 요즘 시즌에 좀 더 잘 맞는 바스티백이랑은 좀 느낌이 달라서 누구나 휘뚜루마뚜루 들 수 있는 보부상 가방을 다시 만들어보자 이렇게 몇 달간의 고민이 마무리가 돼서 같이 새로운 보부상 가방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동안 말을 못했던 아주 도파민이 팍팍 도는 썰이 있습니다. 일단은 초기 디자인이랑 지금 만들고 있는 디자인 조금씩 많이 바뀌어서 그리고 생산 기간도 한 달 정도 걸려서 약간 안정화가 된 다음에 보여드려야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재밌는 썰은 글쎄 유재가 거래하는 공장에 어느 날 어떤 분이 찾아와서 바스티백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저 이거랑 비슷하게 조금만 바꿔서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이런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브랜드 사이에서도 좀 잘 되는 가방에 대해서 카피 이슈가 있구나 이런 깨달음을 저희가 얻고 우리 뭐 돼? 생각보다 우리를 되게 좋게 봐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도 이제 잘 준비를 하려면 조금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서두르지 않고 있었어요. 아무튼 갑자기 너무 더워졌는데 그래서 오늘 3차 미팅해서 이제 샘플 보고 거의 오늘 확정을 짓거나 조금 더 수정해서 아마 생산에 들어갈 것 같아요. 정말 누구나 들 수 있는 그리고 짐 많으신 분들이 편하게 멜 수 있는 그런 가방을 목표로 만들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브이로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항상 내 나라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오늘 저는 친구랑 약속을 잡았어요. 저처럼 이제 국제 커플이고 최근에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 선물을 샀습니다. 일단 이 브랜드가 되게 특이한 게 이렇게 리유저블 백에 이렇게 포장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힙하죠? 핀 케이스, 헤어핀을 샀는데 이게 두 개가 세트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큰 거 하나만 보고 골랐는데 두 개를 받았어요. 친구가 이제 또 외국에 나가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부피감 있는 선물을 선물해주기는 싫은 거예요. 짐이 될 것 같고 집에 두고 갈 것 같고 이래서 생각보다 진짜 국제 커플이 엄청 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주위에도 계신가요? 오늘은 날씨도 되게 덥고 해서 시원한 나시를 입었고 좀 그거 같지 않아요? 기분이 좋거든요. 지금 렌터카를 한 달 동안 빌린 상태인데 너무 오랜만에 운전하다 보니까 좀 무서워가지고 차량 운전하기 전에 운전 연수를 2번 받기로 했어요. 약속 다녀와서 후다닥 수업도 들어야 됩니다. 너무 떨려요. 이렇게 거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굿굿.
너가 반묶음을 많이 하더라고 인스타를 보니까. 맞아 맞아. 맞아요. 그런데 약간 쫄면 같은 거네. 맛있을 것 같은데? 잘 먹겠습니다. 예이. 그래도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게 기대가 돼. 여러분 이제 이거를 붙이겠습니다. 선생님이 붙이지 말라고 하셨지만 혹시 모르니까 붙일게요. 다 사세요. 좀 적으세요. 너무 가까워가지고 무서우니까 이거 뒤로 빼놔야겠다. 안 보이게. 네, 하겠습니다. 샌드 돌리면서 가면서 그러니까 가면서 돌려. 옳지. 네. 자, 풀면서. 옳지. 아, 나 너무 떨리는데 어떡하지? 괜찮아요. 운전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심장이 너무 뛰어요. 제가 운전을 처음 할 때 오토홀드랑 차선 맞춰주는 거 많이 썼거든요. 그걸 쓰고 연습을 하면 안 됐는데 첫 차부터 이제 그걸 써버리니까 그거 없이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저는 집에서 일하거든요, 일도. 그러니까 집에서 나갈 일이 없으니까 딱히 운전을 할 일도 없고 운전 연습할 일도 없는 거예요. 운전면허 따기 전에는 저도 막 지프차 같은 거 멋지게 끌고 싶었거든요. 이제 그런 꿈은 다 사라졌어요. 아반떼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코나에 적응해서 이제 코나 운전할 정도가 되면 좋겠다. 계속 여러분, 저는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진심으로 제가 어떻게 운전을 하고 다녔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이제는. 이게 진짜 제가 운전면허를 25살 때 땄거든요. 그리고 운전을 한참 한 게 27살. 그리고 지금 한국 나이로 30살이니까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이런 안전에 대한 겁이 많아져서 점점 더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특히 그리고 오늘 제가 오랜만에 운전하는데 너무 밤에 한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눈이 밤에 좀 침침하거든요. 긴장의 연속이었어. 저녁을 먹지 못한 채로 9시까지 달렸기 때문에 이제 맛있는 저녁을 먹으면서 긴장을 풀어보겠습니다. 진짜 부럽다, 운전 능숙한 사람들. 지금 뭔가 대단한 걸 먹을 힘이 도저히 나지 않아서 며칠 전에 만들어 놓았던 이 계란장이랑 김이랑 오이는 내일 샐러드 하려고 썰어놨는데 여기 그냥 소금이랑 후추 뿌려서 김치처럼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맛있겠죠? 그리고 오늘 친구가 저에게 선물을 사줬는데 이거 락피쉬에서 나오는 양우산이래요. 너무 예쁘죠, 색깔. 안 그래도 제가 대만에서 사온 양우산이 이제 거의 너덜너덜해져가지고 빗물이 새더라고요. 너무 잘 됐다. 너무 예쁜 아이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예쁘죠? 안쪽은 이렇게 파란색이에요. 오늘은 잠을 아주 푹 잘 것 같네요. 네. 오늘 치과 갔다 와서 집에 오는 길에 뽀얀을 했는데 너무 갑자기 까만색이 되어버렸어요. 어떡하지? 아, 이렇게 까만 걸 하려던 건 아니었지만 너무 까매져 버렸다. 근데 흑발을 하니까 확실히 얼굴이 맑아 보이고 피부가 엄청 좋아 보이잖아요? 광이 막 미친 듯이 나고 있어요. 눈썹을 최근에 탈색을 했기 때문에 조금만 그리고 나가려고요. 아, 지금 이빨이 큰일이다. 신경치료를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마취가 풀리니까 되게 아픈 거예요. 이를 이렇게 붙이기가. 근데 제가 내일 삼척 여행을 가거든요. 아, 가서 막 물회랑 잔뜩 먹을 생각에 엄청 신이 나 있었는데 이게 웬 날벼락이야. 나 왜 이렇게 콧소리를 내지? Stop it. 저에게 힘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은 주차 연습을 하기로 했거든요. 자신이 없어요. 잘 부탁한다, 코나야. 운전을 안 한 지가 오래됐다 보니까 이렇게 차에 타는 것부터 되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막 제가 좀 머리가 복잡한 사람이어서 생각하고 있는 게 되게 많아서 좀 필요 없는 정보는 다 이렇게 까먹는 타입이거든요. 머릿속에서 다 지워버리는 것 같아요. 그 운전 안 하다 보니까 시동 어떻게 켰는지 뭐 드라이브, 중립, R, 후진 이런 것도 잘 기억이 안 났고 그래서 어제 되게 긴장이 많이 됐는데 선생님께서 엄청 친절하게 하나씩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머리도 까만데 까만 옷 입고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되게 까맣다. 하하. 나가서 한번 봐도 될까요? 어떻게 되는지. 그거 제일 좋은 습관이야. 그냥 내리셔가지고 네, 양옆에 맞는가. 잘 됐습니다. 그래 그렇게.
이쪽도 넓긴 한데 네. 여러분 한강 너무 예쁘죠? 목이 너무 타서 물을 사러 나왔어요. 난 진짜 한강 편의점에는 이렇게 과일도 파네요. 이거 처음 알았어. 너무 먹고 싶다. 주차 200번 하면 주차할 수 있겠죠. 가봅시다. 야들야들한 만두를 먹으러 왔습니다. 던짐. What? 맛있겠다. 갈비 만두. 이게 그만해. 안녕하세요. 인지 확인해 주세요. 와, 증명사진 찍고 왔는데 더워서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오이를 먹으면서 수분 충전 좀 하려고요. 어그샷처럼 나왔어요. 물론 기대를 하고 찍은 건 아니지만 아침부터 나갔다 오느라 정신이 한 개도 없었어서 빨리 영상 편집하고 기획안 하나 쓰고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의 점심은 간장 계란밥입니다. 간장 한 스푼, 참기름 한 스푼. 제가 요거트를 진짜 좋아하는데 요거트가 그 용종에는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트 먹지 말라는 댓글을 봤어요. 사실 살짝 알고는 있었지만 애써 무시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먹지 않을게요. 계란이 너무 잘 구워졌어. 이거 봐요. 피록? 어머. 저는 오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오이를 잘게 썰은 거를 이렇게 위에. 이거 후추. 너무 큰 통후추가 들어간 거 아닌가, 이거는? 이제 미팅을 가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정말 이 더운 여름날에 회의하고 디자인 바꾼다고 얼마나 고생을 다들 하고 있는지 오늘 드디어 끝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좀 오피셜한 옷을 입고 싶었지만 너무 더워서 진짜 땀이 미친 듯이 나가지고 그냥 편한 옷을 입었습니다. 다녀올게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 안녕하세요. 계약금이 얼마죠? 네, 저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사 준비하고 해야 돼가지고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진짜 이런 거 못하는 성격인데 드디어 해냈습니다. 와, 진짜 사실 저는 조금 늦게 받아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임대인님께 많이 배우는 게 임대인님은 항상 자기 권리를 엄청 주장하시고 딱 칼같이 하세요. 원래 저는 칼같이 못한 사람인데 이분께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제 권익을 위해서 저는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오시자마자 바로 카메라. 네. 혜리님이 많이 수정을 하셨다고. 네. 일단은 2차에서 바뀐 게 조금 더 고급스럽게 광택감 있고 좀 더 부드러운 원단을 사용하자고 해서 이제 이걸로 바꿨었는데 이제 이 발효 과정마다 그 발효 정도에 따라서 가죽의 그 부드러운 정도, 두께의 정도가 조금씩 다른데 갑자기 저는 너무 긴장되고 여기가 너무 추울까봐 핫을 시켰는데 덥죠? 여러분, 겨우 집에 왔는데 또 나가야 돼요. 근데 제가 내일 병원에 건강검진 하러 가는데 서류를 안 뗐어요. 근데 그 서류를 프린트를 해서 꼭 가야 된대요. 근데 그 프린트가 저희 집엔 없으니까 프린트 가게를 가야 되는데 24시 프린트 가게를 가야 돼요. 왜냐면 지금 8시 반이니까. 다녀오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 잔액이 5,000원이나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직장 선배들이 지금 술집에 있다고 해서 잠깐 들러서 인사를 하고 가려고요. 누군가가 또 퇴사를 한다는 소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아, 부럽다. 아, 아니야. 이게 불기둥. 진짜 이게 일주가 병오 일주잖아요. 항상 진짜 병화도 엄청 큰 양간 일주고 우화도 진짜 큰 불이에요. 옆에 불까지. 맞아. 그러니까 물이 덜 심하지 않을까요? 너 얘 옆에 가면 안 돼. 얘 불타. 네. 아니야. 근데 저 우리랑 나머지 잘 맞아요. 맞아요. 갑자기 이렇게 모임에 껴가지고 천호에 사는 게 이럴 때는 참 좋아요. 아직 동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오늘 힘든 하루였네요. 땀을 많이 흘린 날은 되게 피곤한 것 같아. 뭔가 많이 움직인 건 아닌데 땀을 흘리면 뭔가 에너지를 쓴 느낌이 나요. 내일은 9시에 병원이 예약이어서 아마 한 8시 10분쯤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얼른 씻고 편집을 좀 하고 잠에 들어보겠습니다. 건강검진을 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신체 검사도 끝나고 집에 와서 편집을 조금 하다가 이제 약속을 나가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여성 4명의 약간 머쓱한 소개팅 자리랄까? 건대에 송화산시 도상면이라고 굉장한 맛집이 있는데 저도 막 많이 들어만 봤지 웨이팅이 겁나서 가본 적은 없거든요. 또 오늘도 후기를 남겨볼게요. 안녕하세요. 소개팅 하는 느낌이야, 그쵸? 저기서부터 뭔가 좀 떨리는데 이런 게 소개팅 기분인가? 제가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갑자기 찾아온 유재 사장님들이랑 또 회의를 하러 왔습니다. 무언가 시련이 도달했어요. 편집의 순간이 왔다고 해야 될까? 워낙 이니까 오늘 진짜 많은 일을 했는데 아직도 7시예요. 그 다음에 손 있지? 손을 의자에서 떼봐. 이렇게 엉덩이 떼지. 그 다음에 일어나면 돼. 거기가 딱 맞아. 여기 지금 세워도 되거든? 네. 근데 힘을 여기에 더 실으려면 얘를 약간 눕혀줘봐. 요렇게. 그 상태에서 무릎을 약간 구부려봐. 그럼 여기 닿지? 네. 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쑥 가봐. 네. 요런 느낌. 뒤꿈치에 힘 많이 줘야 돼. 뒤꿈치에 힘 꽉 주면서 둘, 후. 그렇지. 일어섰을 때 후. 셋, 넷. 좋은 뒤. 넷, 7. 그렇지. 8. 두 번 더. 9. 하나. 그렇지. 맞아. 조금만 더 일어서. 둘. 그렇지. 거기까지. 셋. 바닥 살짝 찍었다가 넷. 좋다. 5. 그렇지. 훨씬 좋을 거야. 6. 후. 그렇지. 하나만 더. 오케이. 내려놓고. 좋습니다. 짠 저녁을 먹고 왔더니 목이 엄청 말라가지고 제가 요즘 재밌게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어요. 저는 옛날부터 멀티태스킹을 엄청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할 일을 한 10개를 쌓아놓고 1번 하다가 2번 하다가 3번 하다가 4번 하다가 다시 2번으로 돌아왔다가 10번으로 돌아갔다가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어느 날부턴가 이게 집중력이 너무 흐려진 것 같고 하나 중요한 일에 몰입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거를 시작하는데 마음가짐을 하는데 너무 큰 힘이 드는 거예요. 점점 더 쉬운 일만 빠르게 쳐낼 수 있는 일만 잘 할 수 있게 되는 느낌이랄까? 그렇게 가볍게 빠르게 살다 보니까 기억력도 점점 감퇴가 되는 것 같고 건망증이 정말 너무 심해져서 특히 휴대폰 스와이프하고 이럴 때 뭐 토스를 들어가서 잔액을 확인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카톡에 들어가서 친구들 답장을 하다가 갑자기 어제 생각난 걸 쿠팡에 들어가서 사다가 막 이런 식으로 계속 할 일들을 빙빙빙빙 돌고 있는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좀 이제 여러 가지 미팅을 다니면서 느낀 게 저는 이렇게 제가 피지컬하게 굉장히 바쁘고 할 일이 많을 때 더 도파민에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막 아침부터 밤까지 할 일들이 많았던 날에는 밤에 누워서
휴대폰을 정말 오랫동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이제 말끔하게 할 일을 한 날에는 저녁에 좀 에너지가 있으니까 책도 좀 읽고 뭐 팩도 좀 하고 오히려 다른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난히 바쁜 날에만 더 도파민 중독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쁠 때 정신을 오히려 더 잘 차려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유명한 책 있잖아요. 도둑맞은 집중력 이거를 샀어요. 밀리에서 읽고 싶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라딘에서 중고책으로 구매를 해왔고 정말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헉! 이거 내 얘긴데? 어머 이거 내 얘긴데? 어머 이거 내 얘긴데? 공감이 안 가는 곳이 없어요. 근데 뭔가 이걸 읽으면서 그래 이게 나만의 잘못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나이를 먹기 때문에 이렇게 노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사회 전반 분위기에 걸쳐서 우리가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내가 지금 빠져 있구나 이런 걸 좀 더 명확하게 누군가의 정리된 글로 읽으니까 좀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진짜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거의 99% 이런 상황을 겪고 있을 텐데 이거는 진짜 교과서로 새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뭐 이만큼밖에 안 읽긴 했지만 정말 너무 재밌게 읽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꼭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집중력이 약해졌다 보니까 이거를 읽기가 힘든 거예요. 집중력이 없어서 집중이 안 돼. 그래서 시작하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읽다 보면 굉장히 빨리 가거든요. 저는 그래서 요즘 휴대폰을 좀 일부러 이렇게 쿠션 밑에 넣어놓는다든지 자기 전에 휴대폰을 거실에 두고 잔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휴대폰을 좀 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 하면서 인스타그램 하면서 어떻게 핸드폰을 멀리 할 수 있을까? 뭐 나는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유튜브랑 인스타그램도 제가 필요한 만큼만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레퍼런스를 체크하고 이런 것도 오히려 너무 혼란만 주는 것 같아서 딱 정해진 시간만큼만 집중적으로 하는 걸로 마음가짐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잘 됐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 집중력을 되찾아오고 싶어요. 여러분도 같이 이 책으로 저와 함께 디지털 디톡스를 반만이라도 해보는 걸로. 아무튼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갑자기 소개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번 주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